당신 같은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 사는 게 어울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70대 경비원 박동수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무시와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급기야 누명까지 뒤집어쓰게 되는데요. 아파트 주민에 의해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던 경비원 할아버지. 경찰의 등장으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평범해 보였던 경비원의 정체,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전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짝이며 새로운 하루를 알립니다. 이곳 레미안 아파트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반듯한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박동수, 올해 72살입니다. 회색 경비복을 단정히 입고 서 있는 동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죠.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동수는 이 아파트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합니다. 아침 7시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동수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칩니다. 어떤 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좀 받아주세요. 20대 여성이 무심하게 말을 던지며 지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수는 언제나 그렇듯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여성은 동수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급하게 사라집니다. 오전 9시, 동수는 아파트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담으며 입주민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하나씩 주워 담습니다. 이때 한 중년 남성이 지나가며 침을 뱉고 갑니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참, 나이 들어서도 저런 일 해야 하니 안 됐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게, 자식들은 뭐 하나 몰라.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칩니다. 동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청소를 계속합니다. 오전 10시, 동수는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의 택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자들이 쌓여 있고 동수는 하나씩 정성스럽게 분류합니다. 각 호수별로 나누어 놓고 무거운 택배는 따로 표시해 둡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이때 검은색 벤츠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연석, 45살의 사업가입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는 현석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동수는 현석을 보자마자 몸을 살짝 긴장시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현석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경비. 현석이 퉁명스럽게 소리칩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어 현석을 바라봅니다. 제 차 좀 닦아놔요.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현석은 동수를 마치 하인처럼 대합니다. 주변 입주민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경비원이라서 차량 관리는.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현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경비원이라서?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월급 받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현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동수는 잠깐 망설입니다. 현석의 무례함에 화가 나지만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동수는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현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1시까지 깨끗하게 해놔요.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가만 안 둘 거야. 현석의 마지막 말이 동수의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하지만 동수는 여전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동수는 현석의 차를 닦고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스럽게 차를 닦는 동수의 모습을 보며 지나가는 입주민들이 수군댑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수가 차를 닦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 바라볼 뿐입니다. 동수는 차의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닦습니다. 유리창도 번쩍이게 닦고 타이어까지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수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하고 빠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후 2시 현석이 미팅을 위해 내려왔습니다. 번쩍이는 자신의 차를 보며 현석은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네. 현석이 짧게 말하며 차에 탑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떠나가는 현석을 보며 동수는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저녁 6시 동수는 경비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노트에 적어두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김만식이 경비실로 들어옵니다. 동수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만식이 따뜻하게 말합니다. 동수와 만식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둘 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동지 같은 존재죠. 뭘 이 정도야. 동수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만식은 동수의 얼굴에서 깊은 피로를 읽어냅니다. 최현석 그 자식, 또 당신한테 차 닦으라고 했다면서? 만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 동수가 땡볕에서 차를 닦는 모습을 본 만식은 속이 상했습니다. 괜찮아. 일이니까. 동수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하지만 만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동수야, 당신이 누군지 그들이 안다면. 만식이 말을 시작하자 동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그만해, 만식아. 동수가 조용히 만류합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소용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만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수를 바라보는 만식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동수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만식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속상한 거죠. 밤이 깊어가고 동수는 마지막 순찰을 돕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고요한 밤, 동수의 발걸음만이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동수는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현석의 무례함, 입주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나도 늙으니 별 수 없네. 동수가 혼잣말을 중얼댑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돌아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동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깨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지만 불편한 일상, 그 속에서 동수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경비실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입구를 청소하고 택배를 정리하며 입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돕니다. 오후 2시경 현석이 술에 취한 채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것도 이상하지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동수는 현석의 상태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현석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불안정하고 옷차림도 평상시의 단정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석은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그리고 경비실 쪽을 돌아보며 동수를 노려봅니다. 마치 동수에게 화풀이할 대상을 찾은 듯한 표정입니다. 야, 박동수. 현석이 큰 소리로 동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수는 놀라며 현석 쪽으로 다가갑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달라고? 웃기지 마. 현석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현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입주민들이 하나둘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평소 조용했던 아파트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동수는 현석의 상태를 보며 진정시키려 노력합니다. 현석 씨, 조금 취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동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하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현석에게는 이런 동수의 태도조차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술에 취한 현석의 눈에는 동수의 배려가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가라고? 당신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현석이 동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고 현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당신은 내가 월급 주는 경비원일 뿐이야. 현석의 말에는 평소 동수를 무시하던 감정이 술김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동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현석의 공격성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동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현석은 전혀 진정되지 않습니다. 잘못 말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현석이 소리를 지르며 동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동수는 뒤로 휘청거립니다. 72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으니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동수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나며 겨우 넘어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입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경비원 할아버지한테 왜 저래? 술 취해서 저러는 건가? 입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입니다. 모두들 현석의 평소 성격을 알고 있어서 괜히 나섰다가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 사는 게 어울려. 현석이 동수를 내려다보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여러 모욕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현석의 말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서 동수의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석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동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평소의 온순하고 순종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현석을 응시합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눈을 뜨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석은 순간 그 눈빛에 움찔하지만 곧 술김에 더욱 거칠어집니다. 뭘 쳐다봐? 불만 있어? 현석이 동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위협합니다. 동수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도 한때는 저런 자식들한테 머리 숙이지 않았는데. 동수의 속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동수의 머릿속에는 까마득한 과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던 자신의 모습, 부하들 앞에서 명령을 내리던 모습, 그리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자신의 모습들이 말입니다. 그때의 동수는 지금처럼 굽실거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동수에게 고개를 숙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동수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현석은 동수의 사과에도 화가 누그러들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당신이 이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마. 알겠어? 현석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됩니다. 이때 만식이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납니다. 멀리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만식은 현석이 동수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줍니다. 오랜 친구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수야, 무슨 일이야? 만식이 다가오며 묻습니다. 아, 청소부도 왔네. 현석이 만식을 보며 비웃습니다. 당신들이나 서로 위로나 하고 살아. 이 아파트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들끼리 말이야. 현석의 모욕은 이제 만식에게까지 향합니다. 현석은 마치 자신이 이 아파트의 주인인 양 거만하게 굽니다. 만식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최현석 씨,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만식이 항의하려 하자 현석이 손을 휘저으며 제지합니다. 뭐, 당신도 나한테 대드는 거야? 둘 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현석의 위협은 만식에게도 이어집니다. 동수가 만식의 팔을 잡으며 말립니다. 만식아, 괜찮다. 들어가자. 동수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식은 친구의 억눌린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수야, 이럴 수는 없어. 당신이 누군지 말해야 해. 만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해. 동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현석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지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뭔 대단한 과거라도 있다는 거야? 웃기지 마. 지금 현실을 봐. 경비원하고 청소부잖아. 현석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조롱합니다. 현석은 마지막으로 동수를 한 번 더 밀치며 떠납니다. 앞으로 내 기분 거스르는 일 없도록 해. 알겠지? 현석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지고 나서야 주변 입주민들이 하나둘 흩어집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동수를 위로하거나 현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수는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습니다. 만식이 걱정스럽게 동수를 바라봅니다. 동수야, 정말 괜찮아?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만식은 친구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동수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만식아. 동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만식은 동수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어 동수는 마지막 순찰을 나섭니다. 하지만 오늘의 순찰은 평소와 다릅니다. 동수의 걸음걸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조용하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묻어나는 걸음입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동수의 눈빛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현석과의 충돌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의 일이 아파트 전체에 소문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동수가 경비실에서 택배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야. 누군가 내 귀중품을 훔쳐갔어. 503호에 사는 박 여사의 외침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동수는 급히 경비실에서 나와 박 여사에게 다가갑니다.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동수가 차분하게 묻자 박 여사는 흥분한 채로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현관문 옆 신발장 위에 놓아둔 금반지하고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박 여사의 말에 다른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에이, 설마 아파트 안에서 도둑질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동수는 박 여사를 진정시키려 노력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고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 가능성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수의 조언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박 여사는 동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확인은 무슨, 분명히 도둑 맞은 거라고요. 박 여사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현석이 내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궁금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석이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며 묻습니다. 박 여사는 현석을 보자 더욱 흥분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최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니까요. 현석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현석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동수에게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우리 아파트 보안이 이렇게 허술했나? 현석의 말에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현석의 말에 반응합니다. 맞아요. 경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밤에 순찰은 제대로 도는 거 맞아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동수에게 향합니다. 동수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저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수가 해명하려 하자 현석이 끼어듭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도둑이 들 수 있겠어요? 현석의 논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경비원이 있는데 어떻게 도둑질이 일어나지? 혹시 내부 범행 아닐까? 입주민들의 의심은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동수는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현석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적인 것을 감지합니다. 현석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우리 경비원 박동수 씨 말인데 이분 경력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요? 현석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가 묻자 현석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글쎄요, 저는 전문가라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평범한 경비원일까 싶어서요. 현석의 말은 애매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혹시 전과자는 아니겠죠? 한 입주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현석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글쎄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되죠. 뭐요? 분노에 찬 동수가 현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봐, 이거. 눈빛이 심상치가 않다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거 봐요. 뭔가 저지를 것 같은 눈빛이잖아요. 동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현석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의심스러운 인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동수가 차분하게 해명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관리사무소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겠지. 요즘 가짜 서류도 많다던데. 입주민들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동수는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때 만식이 나타납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만식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동수 편에 섭니다. 여러분, 박동수 씨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식의 증언에도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김만식 씨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감싸는 거 아냐? 서로 한패일 수도 있잖아. 만식의 옹호조차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만식은 분개하지만 동수가 조용히 만식의 팔을 잡으며 말립니다. 현석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파트 보안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어요. 주민회의를 열어서 논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석의 제안에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맞아요. 주민회의 필요해요. 우리 안전이 우선이죠. 동수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찾지 못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동수를 보며 입주민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합니다. 왜 아무 말 안 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박 여사가 다시 소리칩니다. 아무튼 내 귀중품 찾을 때까지는 못 넘어가요. 현석이 박 여사를 달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현석의 말에 동수는 더욱 궁지에 몰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면서 동수와 만식만 남게 됩니다. 만식이 걱정스럽게 동수를 바라봅니다. 동수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식의 말에 동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동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해. 동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분노와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동수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현석의 계획적인 행동을 떠올립니다. 이제 시작이겠지. 동수가 혼잣말을 중얼댑니다. 동수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박 여사의 도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석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입주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아파트 보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주민 대표로 나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석의 적극적인 모습에 입주민들은 호감을 보였고 결국 현석이 새로운 주민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현석은 주민 대표 자격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우리 아파트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관리소장은 현석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박동수 경비원 말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의심스럽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석이 신중하게 말을 꺼냅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관리소장은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박동수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왔는데요. 관리소장이 동수를 변호하자 현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성실한 것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현석은 며칠 동안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의 차에서 비싼 시계를 꺼내어 경비실 근처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나와서 시계가 없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현석이 경비실 주변을 뒤지는 척하며 말합니다. 동수는 현석을 도와 함께 찾아줍니다. 어디쯤에서 잃어버리신 것 같으세요? 동수가 정중하게 묻자 현석은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잠시 후 현석이 찾았다. 라고 외치며 경비실 뒤편에서 시계를 주워듭니다. 하지만 현석의 표정은 기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저쪽에서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요? 현석의 말에 담긴 의미를 동수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 실수로 발로 차서 굴러간 걸 수도 있죠. 동수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만 현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이 시계는 무거워서 바람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곳은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고요. 현석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시계에 긁힌 자국이 있네요. 새 제품이었는데 동수는 현석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현석은 몇몇 입주민들에게 시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시계가 사라졌다가 경비실 뒤에서 발견됐거든요. 입주민들이 관심을 보이자 현석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박 여사 사건에 이어서 또 현석의 말에 입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하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금요일 오전 현석은 마침내 결정적인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빼내어 동수의 경비실 서랍에 몰래 넣습니다. 동수가 순찰을 나간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둑이야.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 현석의 외침에 입주민들이 모여듭니다. 또요? 이번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박 여사도 급하게 달려옵니다. 이 아파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석이 흥분한 척 설명합니다. 차에서 지갑을 꺼낼 때 돈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 보니까 30만 원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또 도둑질이 일어났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이때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동수가 상황을 목격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동수가 묻자 현석이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박동수 씨, 당신이 없는 사이에 또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겠네요. 동수가 차분하게 말하자 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그래야죠.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현석의 말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엔 범위를 좁혀서 수색해 봐야겠어요. 혹시 경비실도 확인해 봐도 될까요? 현석의 요청에 동수는 잠시 당황합니다. 경비실을요? 네, 완전한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곳을 확인해 봐야죠. 동수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확인해 보세요. 현석과 몇몇 입주민들이 경비실로 들어갑니다. 현석은 의도적으로 동수의 서랍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동수가 서랍을 열자 현석이 일부러 놀란 척합니다. 이게 뭐죠? 서랍 안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입주민들이 경악합니다. 어머나, 정말 돈이 들어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동수는 완전히 당황합니다. 저는 이 돈이 어떻게 여기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동수의 해명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저절로 들어간 거야? 변명은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해. 현석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하고 동수는 완전히 코너에 몰립니다. 입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동수에게 집중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동수가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동수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경직됩니다. 잠깐만요. 이분 혹시 전직 군인 맞으십니까?
경찰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경찰의 추가 질문에 동수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낍니다. 실례지만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묻자 동수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침묵 자체가 하나의 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봅니다. 현석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긴장감 속에서 다음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질문 이후 아파트 입구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고 입주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석만이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동수에게 다가갑니다. 실례합니다만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경찰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동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현석이 앞으로 나섭니다. 경찰관님, 지금 중요한 건 도난 사건 아닌가요? 다른 것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석의 말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습니다. 경찰은 현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수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혹시 소속이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707부대였습니다. 경찰의 얼굴이 순간 놀람으로 일그러집니다. 707부대라면 그 특수부대 말씀이신가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가 뭐지? 뭔가 대단한 건가? 하지만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석은 점점 불안해지는 기색을 보입니다. 경찰이 동수에게 경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707부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 장면을 본 입주민들이 더욱 당황합니다. 경찰이 동수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현석은 상황을 뒤바꾸려 애씁니다.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도난 사건이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대단했더라도 현재 상황과는 별개 아닌가요? 현석의 말에 몇몇 입주민들이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석의 말을 무시하고 동수에게 집중합니다. 혹시 이 도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찰의 질문에 동수는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엽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동수의 말에 현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함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수가 현석을 직시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수의 시선이 현석에게 머물자 현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현석이 변명하려 하지만 동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현석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동수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일단 정식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구속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경찰의 말을 듣고 현석은 더욱 조급해집니다. 증거요?
경비실에서 돈이 나왔잖아요. 현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아닌가요? 하지만 경찰은 현석의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경찰의 말에 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여기 CCTV 있죠? CCTV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경찰관이 현석에게 물었습니다. 거기는 사각지대라 CCTV가 안 보일 텐데 현석이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는 그때 만식이 나타납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동수야? 만식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현석이 먼저 설명합니다. 김만식 씨도 왔네요. 박동수 씨가 도둑질 혐의를 받고 있어요.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뭔 소리야? 동수가 도둑질을 했다고? 만식이 분개하자 현석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경비실에서 돈이 나왔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만식은 현석을 노려봅니다. 최현석,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만식의 말에 현석이 당황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동수를 못살게 굴더니 이제는 아예 누명을 씌우려는 거지. 만식의 말에 입주민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명이라니? 만식이 입주민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최현석이 얼마나 박동수를 괴롭혔는지 아세요? 만식의 폭로에 현석은 더욱 당황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해입니다. 현석이 변명하지만 만식은 계속해서 사실을 폭로합니다. 술 취해서 동수를 밀치고 모욕했잖아. 그 일 이후로 계속 괴롭혔고 입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석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평소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수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누명을 쓸 수는 없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도둑이라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동수가 입주민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도둑질을 했다면 제 경비실 서랍에 증거를 남겨두겠습니까? 동수의 논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긴 해. 현석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찰이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식 조사는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속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CCTV 자료 수집해 가겠습니다. 현석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평소 행동이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석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현석은 자신의 방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현석이 혼잣말을 중얼댑니다. 현석은 동수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동수의 약점을 파헤치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다 까발리면 끝장이야. 동수도 경비실에서 오늘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동수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와 자존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조사한 현석은 마침내 동수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한 결과 동수가 국정원과 연관된 비밀 임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석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동수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석은 동수를 경비실로 불러냈습니다. 박동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현석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동수는 현석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현석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동수가 정중하게 묻자 현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서류에는 동수의 군 복무 기록과 국정원 관련 자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동수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구한 겁니까? 동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석은 동수의 반응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구했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현석이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국정원 비밀 임무 수행, 실패한 작전들. 꽤나 흥미로운 과거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현석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동수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동수의 얼굴에서 점점 색깔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며 만족해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현석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작전 실패로 인한 전우들의 사망. 당신이 지휘관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석의 위협에 동수는 주먹을 꽉 쥡니다. 동수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적진 한복판에서 벌어진 작전, 그리고 자신의 판단 실수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일은 동수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현석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석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됩니다. 내가 뭘 했는지 다 까발리면 끝장이야. 전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요. 현석은 계속해서 동수를 압박합니다. 실패한 작전의 책임자, 부하들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상관. 이런 이야기들이 아파트 전체에 퍼지면 당신은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이 동네 전체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 거예요. 동수는 현석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실패한 작전,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지켜내지 못했다. 동수가 속으로 중얼댑니다. 그때의 상황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적의 매복에 걸려 포위당했을 때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3명의 전우를 잃었던 그날. 동수는 그 일로 인해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군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현석은 동수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더욱 압박을 가합니다. 보세요. 당신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실패자예요. 전우들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지휘관일 뿐이에요. 현석의 말은 동수의 가슴 깊은 곳을 찌릅니다. 동수는 무너져 내립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신중했다면, 더 똑똑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동수는 자책에 빠져듭니다. 현석은 동수의 모습을 보며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동수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용히 살아가세요. 더 이상 나에게 대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비밀은 묻어두겠어요. 하지만 현석의 위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 자료들은 이미 복사해 두었어요. 만약 당신이 배신하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하루 만에 온 동네가 알게 될 거예요. 동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의 과거가 무기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수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현석은 만족스러워하며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좋아요. 앞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현석의 말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참,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게 일해주세요. 제 차도 더 자주 닦아주시고 말이에요. 동수는 경비실에 혼자 남아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려 애씁니다. 오랫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그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동수는 자신을 원망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만식이 경비실로 들어옵니다. 동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만식은 친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걱정됩니다. 동수는 만식을 보며 쓰라린 미소를 짓습니다. 만식아, 나는 정말 죄인인가 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만식이 놀라며 묻지만 동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만식이 위로하려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만식아. 과거는 절대 과거가 될 수 없어. 특히 사람이 죽은 일은 말이야. 동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더욱 깊은 자책에 빠져듭니다. 현석의 협박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마지막 순찰을 돌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정말로 실패한 인간인가? 동수의 마음은 절망과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석의 협박으로 절망에 빠진 동수가 경비실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성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박동수 대장님 맞으십니까? 그의 정중한 인사에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대장이라는 호칭에 동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이라니. 저는 그냥 경비원입니다. 동수가 쓸쓸하게 대답하자 남성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고 김태식 상사의 아들입니다. 동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김태식, 그 이름은 동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함께했던 소중한 부하의 이름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동수가 지휘했던 마지막 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호구나.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구나. 어렸을 때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던 아이였는데. 정호는 동수의 반응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장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정호의 말에 동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호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작전 전날 밤에 쓰신 편지예요. 저에게 남기신 유언 같은 것이죠. 동수는 그 편지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긴장감,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불안한 예감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에서 대장님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대장님이 얼마나 부하들을 아끼시고 위험한 임무에서도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는지 적어두셨어요. 아버지는 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했다고 하셨어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부하들은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김태식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정호야, 아빠는 지금 아주 특별한 대장님과 함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동수 대장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하려 하시는 분이야. 아빠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관이란다. 언젠가 너도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수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편지를? 동수가 묻자 정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군에 있었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요. 그런데 최근에 전역하면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정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대장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장님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대장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요. 감사하다고? 동수가 놀라며 반복합니다. 제가 당신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는데요. 동수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젓으며 동수의 말을 막습니다. 아닙니다, 대장님. 아버지는 편지에서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두셨어요. 정우는 편지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대장님이 부하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셨는지, 적의 포위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모두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대장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애쓰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수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이 되살아납니다. 적의 매복에 걸려 포위당했을 때 동수는 자신의 안전은 뒤로하고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부상당한 부하들을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애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3명의 전우를 잃었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대장님, 아버지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정우가 목소리에 힘을 담아 읽기 시작합니다. 박동수 대장님 덕분에 나머지 대원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대장님이 계셨기에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대장님을 섬길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대장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정호에게 전해달라. 대장님은 우리가 만난 최고의 지휘관이었다고 말이다. 동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겼는데 부하들은 오히려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대장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다른 분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정우가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대장님이 계셨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대장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을 섬기며 자랑스럽게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아버지는 영웅과 함께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동수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동수는 굽은 허리를 조금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장님, 지금도 누군가를 지키고 계신 거죠? 정우가 묻자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비록 경비원이지만 말이에요. 정우가 진심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대장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계세요. 아버지가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호의 말에 동수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고맙다.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버지한테도 미안했는데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장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사세요. 정우가 인사하며 떠나가자 동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어.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동수는 경비실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72살의 경비원이었지만 눈빛만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박동수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이 주민대표로서 주최한 긴급 주민회의였습니다. 현석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동수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파트의 보안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석이 엄숙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박동수 경비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입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석은 준비해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동수 씨는 과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현석의 말에 입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문제 말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정원 관련 비밀 임무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명의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죠. 현석의 폭로에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어머,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현석은 계속해서 동수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최근 도난 사건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입주민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을. 현석은 이런 반응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때 회의장 뒤편 문이 열리며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동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굽어있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넘쳐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난 것 같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동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동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다르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현석은 동수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때마침 잘 오셨네요. 지금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현석이 동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해명드리겠습니다. 동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석은 동수가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에 의외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석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현석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제 정우가 가져다 준 편지와 함께 또 다른 서류들이었습니다. 최현석 씨, 당신이 말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비밀리에 발급한 공로 훈장 증서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입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동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현석은 당황하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현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동수가 현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평생 져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동수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돌아간 동료들에게 바치는 제 나름의 헌신입니다. 동수는 정우가 가져다 준 편지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함께했던 부하의 유언입니다. 그는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실패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진정한 지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동수의 말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우리가 몰랐던 영웅이 바로 여기에 계셨구나. 진짜 국가 유공자시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낀 현석은 필사적으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도난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증거도 명확하잖아요. 현석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일 말입니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현석 씨, 당신이 주민대표가 된 후 갑자기 도난 사건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시계 분실 사건의 경우 아파트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신이 일부러 시계를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동수의 폭로에 입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현석은 부인하려 했지만 동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서랍에서 발견된 돈의 일련 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신이 최근에 은행에서 인출한 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이미 경찰에서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동수의 치밀한 조사 결과에 현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건 현석이 변명하려 하자 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현석 씨, 당신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동수의 말에 입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입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현석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저 늙은 경비원 말을 다 믿는 거냐고. 경찰이 현석을 연행해 가고 회의장에는 동수에 대한 존경과 감탄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 경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존경하며 모시겠습니다. 진짜 영웅이셨네요. 곧 현석의 아파트 주민 갑질은 사회 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집값이 걱정된다며 입주민들도 태세 전환을 하며 현석이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주었습니다. 현석은 어느 날 조용히 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주민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경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진심으로 인사합니다. 동수는 담담히 웃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야 조금 이웃으로 받아주시려나 보구나. 그리고 창밖에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같은 아파트 살면서 최신애가 너무 무서웠는데 경비원님 덕분에 조용한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08호 입주민이 경비실을 지나가면서 음식을 대접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노을은 그의 지난 세월과 새로운 희망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